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유민주당 중앙당 창당의 주역이신 창단준비위원장 정규재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고 통합선언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정당 정치가 위기에 있습니다. 선택할 정당도 없고, 우리 김호준 동지께서 얘기하셨듯이 선거 때마다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정당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만든 이 정당을 우리 잘 키워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시작은 미약하고 또 우리 정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세의 변화들은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정세 변화들이 되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수준의 정치로 떨어졌나 하는 생각을 우선 저는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저희 당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강령적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 자리에서는 지금 두 번째부터 봉건적 형벌국가를 현대적 법치국가로라고 저희들이 적어놓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1919년에 3.1 운동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것이 1919년 3.1 운동을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도 참으로 어려워서 1948년이 되어서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19년에 3.1운동이 터지기 그 전에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을 기폭으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 20세기의 인간의 정치 제도로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던 나라 치고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1914년 이전에 민주주의를 이미 하고 있던 나라들은 아직도 그럭저럭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데 반해서 1914년 이후에 민주주의를 한다고 뒤늦게 뛰어들었던 국가 중에 아직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제1지는 공산주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도 민주주의를 하겠다 하고 각 국가의 각 지역의 기층 민중들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짓이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꽤 오래 걸렸죠. 70년 걸려서 깨끗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같은 유럽 덩어리에 있다 하더라도 남유럽 국가들, 라틴 국가들도 이거 심심하면 무너집니다. 독일 같은 나라들은 라틴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파시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을 만들어낸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919년, 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로소 민주주의라는 것을 도입한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남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 국가들은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 대로 포퓰리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국가도 아닌 지경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를 믿으시나요? 저는 오늘 아침 내내 그 생각을 쭉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를 믿어야 하나?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만큼 사실은 더러운 제도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만큼 더러운 제도가 없다. 왜?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왕조국가는 왕이 책임지고 무슨 살해를 당하든지, 귀족국가는 귀족들이 책임을 지고 집단 대 집단으로 붙어서 쫓겨나든지, 이놈의 민주주의의 주인이라고 하는 국민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국민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통치되는 너무나도 허약한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선거에 출마해서 피켓을 들고 길에서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책임지지 않는 자들로부터 나는 표를 받아야 된다. 이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자들이 통치하는 이 제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국가는 1914년 이후에 일찌감치 민주주의에 도달해 있던 국가들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왕조국가를 하다가 서둘러서 민주주의가 된 나라? 뭐 어떤 형태는 민주주의를 새로 한다고 서둘렀던 그 모든 국가들이 차례차례 붕괴하고 지금은 엉망이 되어 있죠. 유일하게 우리가 민주화했노라고 주장하던 게 대한민국이었는데, 대한민국도 이제 1945년에서 70수년을 넘기면서 이제는 약발이 다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자유민주주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인민민주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거머쥐고 민주주의의 수준을 너무나도 떨어뜨리고 있는 중이어서 우리들이 기가 막혀 하고 있는 중이죠.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정당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당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가 아는 국민의힘이나 똑같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라고 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정당일까? 사실은 저는 오전 내내 걱정하고 회의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해볼 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이라도 해볼 외에는 도리가 없는 겁니다. 나라 꼴이 이런 식으로 삼류국가가 되고 천민들의 국가가 되고 종족주의에 웅크려 앉아있는 시커먼 동굴 같은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문재인과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는 민족의 무슨 영웅처럼 되었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100명이 넘는 보수 인사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박근혜 한 사람을 잡아넣지 못해서 수없이 많은 혐의들을 조작해내고 나중에는 청와대 정권을 잡아서 청와대 들어간 아이들에게 서류까지 받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를 덮어놓고 대한민국은 지금 좌익들이 지고 흔들고 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을 뽑을 때 그때 좌익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역선택해서 뽑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선택은 무서운 논리입니다, 여러분. 박근혜가 본선에 올라오는 것보다 이명박이 본선에 올라오는 것이 훨씬 상대하기 쉬우므로 우리는 이명박을 선택한다. 올라와. 그렇게 해서 이명박이
올라간 것인지도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익들이 일제히 BBK하고 다스를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10년 있다가 그들은 또 공격해서 기어이 MB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자들은 그런 자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자들은 그런 자들. 그때 MB를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10년이나 지난 지금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그걸 윤석열이가 해냈죠.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은 보수라고 불리는 시민들에게 영웅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엉터리 같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는 거냐? 하도 뒤죽박죽이 되어서 지금은 피하 구분이 안 됩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우군인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MB는 10년 만에 다시 그 자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10년 전에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다가 반쯤 죽이고 그때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데 실패한 것을 지금 해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정당이랍시고 이제 간판을 걸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정규제가 총대를 맸다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규제가 총대를 메고 대표를 고영주 변호사가 한다는데 거짓말을 할 사람들 같지는 않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저 아이들을 상대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도 똑같은 현상, 지금 서울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중도라는 간판을 단 아이들이 일제히 본선 진출을 합니다. 왜? 그 어리석은 여론조사라는 것 가지고 모조리 역선택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애들을 불러올리죠. 쉬운 애들. 설사 그들이 마지막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데리고 놀 수 있는 애들만 붙들어 올립니다. 대거 들어가서 역선택을 하죠. 저는 지금 그것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보십시오. 저기 1번 봉건적 형벌국가를 현대적 법치국가. 법치국가는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의 하나입니다. 작은 정부, 제한된 권력, 권력은 제한된 권력이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이라는 말을 오늘도 저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유민주당은 제1강령, 보이지 않는 강령은 이겁니다. 우리는 국민이기에 앞서서 먼저 개인이어야 한다. 국민이기 이전에 먼저 나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당의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제1강령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만들어내는 힘이 저 봉건적 형벌국가거든요. 저 봉건적 형벌국가를 최대한으로 써먹고 있던 봉건적 형벌국가를 상징했던 인물이 윤석열입니다. 그 윤석열을 사냥개처럼 문재인이 부리다가 이제 풀어놓고 있는 거죠. 경제를 업계는 주재법의 전면 절대,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 사회적 합의 체제 해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제가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이어야 한다. 그 인간들 간의 자유로운 1대1의 거래관계가 사실은
자유민주적 질서의 근본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만 열면 사회적 합의라고 떠들면서 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사회 세력들 간의 이권쟁패를 구조화합니다. 대표적인 게 노조죠. 그 대표적인 게 노조입니다. 물론 정경련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도 해체지만 정경련도 해체를 해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 근원적 세대개혁, 국민기본생활의 보장, 북핵 폐기, 북한 민주화 유도 이런 정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강들을 많이 앞으로는 우리 당은 앞으로 당원 모임을 오늘은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쭉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각 지역별로 소모임들을 많이 해서 정말 진성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아까 우리 김호진 동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진성 그런 정당이 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고영주 변호사님도 머리가 희고 저도 머리가 희고 오늘 대회장에 했던 유석춘 교수님도 머리가 힙니다. 빨리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확 대체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노력을 해가고 각 지역에서 교육하고 세미나 가지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지역 행사들을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제가 구비 남아나지 않도록 어떻든 소모임이라도 지역에 일일이 다니면서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해갈 생각입니다. 부산시장 떨어지면 제가 부산에 와서 느끼는 것은 부산시가 인구 330만이나 되는 거대한 도시인데도 그 도시인들의 멘탈은 굉장히 전락적이고 농업 공동체 같은 멘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크고 급속히 발전되고 벌써 70년이나 민주주의를 해온 나라인데도 부산시가 굉장히 촌락적 어떤 사회구조,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참으로 공부를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선거 얘기는 별로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이 정말 진성의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수시로 세미나를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나중에 무슨 세미나가 있다, 강연회가 있다, 토론회가 있다 하고 나가면 적어도 계절에 한 번씩은 그런데 의무적으로 꼭 좀 참석을 해서 서로 친교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자유민주당은 정말 뭔가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때 새로 당원들을 데리고 해서 그런 정당으로 커나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당은 오늘 출범을 합니다마는 아마 대한민국 조선일보가 써줄까요? 대한민국 조선일보는 혹시 단일화가 깨질까봐 혹시 부산에서 정규제가 박형준 라인업의 대우를 무너뜨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걔들이 써줄까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김영삼, 김대중 이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진짜 당원이 있는 정당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진짜 당원이 있는 정당은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모시고
또 정규제하고 어깨를 걸고 무너뜨리러 갈 겁니다. 아니 세우러 갈 겁니다. 세우기 전에 먼저 무너뜨려야 하니까 먼저 무너뜨리고 그리고 세울 겁니다. 여러분 100년간의 정당 이렇습니다. 미국에도 사실은 레이건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정치 지도자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70년대, 60년대 말부터 70년대를 거쳐서 미국 공화당도 완전히 좌경화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도 완전히 좌경화되었습니다. 그때 일단의 마치 지금 우리 같은 일단의 자유주의자들이 나서서 지금 우리가 아는 저 미국의 공화당을 죽으라고 무너뜨리겠다고 나와서 결사적으로 투쟁해서 만들어낸 인물이 레이건입니다. 그냥 레이건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저 어쩌다가 박형준이 잘 뽑고 국힘당에 오세훈이 잘 뽑으면 다음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저 당이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당은 지금 대통령 후보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생길 가망성도 없는 정당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에 부산에서 저 당의 후보를 누가 되건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직은 무너지고 있다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무너뜨리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캠페인을 나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기어이 무너뜨려야 새로운 보수의 자유우파의 새로운 가능성이 보입니다. 레이건을 만들어낸 그때 미국의 진짜 자유우파들처럼 우리도 분열주의자라는 고난을 욕을 먹으면서 우리의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처음에 공화당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자유우파들이 정말 미친 듯이 붙어서 레이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물론 그거는 전적으로 지금 우리 당의 지도부들에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여우와 같은 지혜로 뱀과 같은 지혜로 강철 같은 의지로 이 난관을 뚫고 대한민국 정치판을 우리가 구도한 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절대적 신임을 가지고 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자유민주당 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입장! 지금 자유한국당의 통합 상대하는 자유민주당의 기관이 정규재 위원장님께 전해졌습니다. 힘 한번 주십시오. 자, 이어서 우리 고영주 대표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주 대표님도 힘차게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민주당을 위해서 힘찬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유민주 부산시당 만세! 만세! 자유